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 토론회는 안동시 관광협의회 주최로 해서 조금 실무적인 토론회로 하자고 해서 간담회 형태로 자유스럽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저희 기획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자유스럽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고길준 선생님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너무 박학하시고 현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좋은 어떤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어쨌든 아쉬움을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토론은 먼저 지정토론 네 분하고 그리고 여기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원래 이 토론회가 갑자기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참여자를 제한한 그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웹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줌 보시는 분들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 문자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말씀해주고 싶다면 저희들이 그 현장 음성 녹음을 음성으로 연결을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의 순서는 맨날 가나다 순서대로 했는데 오늘은 가나다 역순으로 한번 지정 토론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인터넷 뉴스의 이계일 기자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세 가지에 대한 제안을 정리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는 안동 관광은 좀 긴 호흡으로 이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시민 중심으로 가는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이라는 결과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정량화된 숫자 통계라고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관광객 수나 경제개발 효과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팩트긴 하지만 또 실제 이런 것들보다는 이 결과물들의 핵심은 이용자의 만족도, 그 중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도 그리고 삶의 질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나 경상북도 이런 상위기관에서 성과나 숫자 위주로 정책을 평가하고 또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관광세수 주계에 대해서 편법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오류도 생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객은 없는데 관광객 수는 굉장히 늘어요. 예전에 우리 안동하고 영주하고 축제를 같이 했을 때 지역 모언론사에서 영주 웃고 안동 울고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 다음에서 관광객이 없던 건 갑자기 몇십만 명이 늘었어요. 이 숫자에 너무 우리 함몰된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수치를 따지다 보니까 안동만의 유니크함, 특성화됨 이런 건 없고 일반화된 타 시군에서 잘 된다고 하니 그런 모방 관광 콘텐츠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필 규정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정책 실패로 따라오는 이런 어떤 악순환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 책임은 사실 공무원들만 가지는 게 아니고 혹시나 공공기관에서도 이 방송을 보거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학술 토론 때 한 패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이 부분을 100% 공감합니다. 실제 우리 안동에서도 안동 사람은 서울 가는 마당에 관광 정책은 서울 사람 기다리는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다 놓쳐요. 외지 관광 한 차 태우면 50만 원 줘요. 50만 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내외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반대로 치면 안동 사람 단풍 구경 한 차 보내면 담당자들 50만 원씩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거 다 내보내고 외지 관광객들 와서 한 차 왔다 그래가지고 지능 정책이라고 해서 50만 원 준다.
그런데 안동 사람들 다 서울 가고요, 부산 쇼핑 가고, 대구 백화점 가고, 뭐 내장성 단풍 구경 가고 이렇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동에 가둬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숫자에 어떤 연연하는 그런 관광 정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중장기 우리 관광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고 또 단기 응급 처방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의 유치를 위한 이런 단편적이고 소모적 관광 정책이 좀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동 관광은 좀 더 지극히 로컬 중심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좀 시민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외부 관광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 안동 사람이 좋아하고 안동 사람이 인정하고 입소문 내고 그런 관광 콘텐츠로 가야 된다. 안동 사람 누구나가 관광 크리에이터가 되고 안동 사람 누구나가 홍보 대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는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 시설물 건축, 소위 말해서 토목 사업들 그리고 단편적 일회성 행사는 지향하고 오래 갈 거리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출렁다리가 196개예요.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만 39개고요. 지금 또 계속 만들어져서 200개 돌파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출렁다리가 지역 경제 효자 노릇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특성화도 없어요. 우리도 안동에도 아시다시피 이게 뭐 최장이다, 세계 최고의 뭐 보행 연수기다 이렇게 해서 이래 됐는데 이 무산됐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직원한테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게 이 보행 연수교가 안동 관광을 먹여 살릴 그리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걱정이 많은 3대 문화권 사업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시켜 줄 수 있는 명약이냐 꼭 그렇지만 않다고 보면은 거대 사업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콘텐츠를 계획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외지에서 안동이 좋아 정착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무슨 놈의 행사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다는 9월달, 10월달에. 그런데 그 행사를 보면 올해는 특히 작년 올해는 관광객이 5명 있는 것도 있고 출연진 50명에 구경하는 사람 10명, 예산 3천만 원.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다 따서 가요. 그런데 그걸 소모를 해야 내년 예산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무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주말에는 행사가 막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사실 이게 관광객들을 위한 건지 이런 정책들 정말 우리가 진짜 어떤 이 행사 일몰제 이런 부분들도 안동에서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전체 문화 행사는 많은데 문화는 없고 관광 정책은 많은데 관광 임팩트는 없는 도시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도시 아닌가라는 게 하나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우리 안동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훔쳐서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만약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서울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강남에 살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여행을 안동으로 꼭 가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자극을 받거나 이럴 수 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안동에 와서 안동이 좋은데 왜 안 올까? 라는 우리만의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글로벌이다, 뭐 전국 최고다, 그리고 세계 유일이다. 이 중에 아무도 믿어주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이런 타이틀을 관광에 걸고 성공할 거라 맹신하는 거 말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도 많고 세계 유산도 많고 관광 자원이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는데 실제 안동시에서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제일 애를 먹고요. 시의회 가서 제일 곤혹스럽고 이렇게 쉬운 관광 자원 너무 많은데 그냥 있어도 오는데 왜 관광진흥은 이렇게 애를 먹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동과 비슷한 강릉시 관광객 연간 3천만 명을 추산돼요. 그 뉴스에 보면은 정확하게 속초는 말할 것도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삼척도 우리 안동시의 관광객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사실상은.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고속도로다, KTX다 이런 접근성 문제보다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다와 먹거리에 있었더라고 보니까. 안동에 없는 바다를 그 도시들이 가지면서 강릉이 커피의 메카입니까? 그런데 커피 거리가 굉장히 떴어요. 사실상. 그리고 삼척에 가면 해안가에요. 삼척 리조트, 뭐 대명 리조트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 자체, 이런 것들에 사람을 유혹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갈 것인데, 계속 하회마을이고 도선서울이고 봉정사고 세계 유산이 충분한 의미와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아까 여행이 뭐냐고 누가 물으셨는데, 저는 여행은 진짜 여행을 만끽하러 온, 놀러 온 사람한테 태계형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고 가르침을 주려고 해요. 이러한 안동의 아주 고압적인 접근객 문화, 이거 관광에서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컷 놀다 가라. 놀면서 실컷 돈 좀 쓰고 가고 좀 실수해도 된다. 어디 안동에 와서 뭐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관광 정책이 16세기 인물에 의존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관광에 맛도 없고 뭣도 없는데 가치만 있다고 우기는, 이런데 뭐 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안동을 두 번 다 찾아야 이유가 있겠는가 고민스러운 분입니다. 제 딸아이가 뭐 20대 초반 애들인데 뭐 안동에 대해 전혀 뭐 그냥 생각이 없어요. 좋아서 뭐 나빠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산의 서면에 가고 싶고 뭐 우리 뭐 인천의 송도에 가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를. 거기 뭐 송도가 신도시인데 거기에 뭐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거기 가서 옷을 사고 싶고 거기 가서 맛난 걸 먹고 싶고 인증샷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관광에 있어서 가치는 우리 지자체가 아니면 관광 지역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이용한 소비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런데 용역 좀 쓰고 이렇게 해서 없으면 사자 아니면 훔치자 라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생뚱맞은 세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비판만 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인데 뭐 이 황당한 동쪽계태 같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동을 이제 뭐 이렇게 뭐 랜드마크다 뭐 이렇게 문화재다 이런 거 상품에 지키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멋있는 재미있는 걷는 도시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개 읍면동을 다 있고 300개 문화재 다 있고 이 도심까지 관통하는 트레킹 코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액의 토목이나 건축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데다가 동네마다 만들어진 길을 이어보면 부락마다 전설도 있고 설화도 입혀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직접 보완을 해서 디자인하고 공모를 시키고 상도 주고 참여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래서 문화재도 연결하고 하회마을도 공원도 등산로도 한번 연결해보자. 길이 생기면 사람이 걷고 사람이 걸으면 점포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커피숍이 생기고 잘 데가 생겨요. 그러면 돈이 돌아요. 안동길을 걸으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어야 된다. 완주한 시민들한테는 금장으로 좀 이렇게 완주표도 좀 주고 인증표도 줘가지고 좀 권고도 하고 외지인에게는 자연스럽게 안동에서 걸으면서 한 달 살아보기 자연스럽게 한번 판촉해보고 그러다가 우리 성진골에 우리 거기 카페 사장님처럼 안동에 노을이 좋아서 눌러 살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동에 노을이 좋아서 눌러 살아요. 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른바 제가 이야기하는 안동판 산티아고 길이죠. 그래서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곳. 그 처음이 국민들에게 그 처음은 안동이다. 라는 인식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름기 빼고 자랑거리 좀 빼고 거창한 거 빼고 고집도 좀 빼고 그야말로 작지만 알찬 자연스럽지만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한데 즐거운 곳으로 변신해 볼 걸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 없는 거 사야 된다면 우리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안동과 영덕을 잇는 통합 관광 브랜드. 그래서 안동에서 즐기는 바다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향후 관광객 성패는 여행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물론 바다가 다는 아니에요. 안동이 가진 자원의 가치와 영덕이 가진 콘텐츠의 선호도를 융합한 광역 관광을 서둘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안동의 접근 시간대가 가능한 KTX가 단순히 그냥 속도만 빨라진 교통수단이 아니라
관광의 미천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예천, 안동, 영양, 청소, 영덕을 이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광 코스, 뭐 일명 뭐 실크로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방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우리 걸 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그 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 한 선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감한 출혈을 감수합니다. 근데 우리 거는 지키려고 하면서 남 걸 탐내죠. 그래서 가감히 내줘도 득이 된다. 계산을 따져보면요. 안동만 고집해서 한 10명이 찾는 것보다 이 5개나 3개, 4개 도시에서 100명이 찾으면 그 사람들 10만 원 쓰고 간다고 5분의 1, n분의 1 나눠도 우리는 20만 원, 2배 이상 이득이 있다. 그래서 페스티벌 부분 자체를 기간을 제가 추석 전으로 일정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안동 사람들이 즐기는 관광 콘텐츠 집중하자. 글로벌 축제가 아니라 안동 초원들 축제 좋다. 글로벌 달아도 글로벌하지 않다. 국내 최고 글로벌인 호칭은 안동 사람들이 즐기면 신뢰하면 따라하면 혼잡이 되겠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일주일 휴가 보내려고 1년 일한다는 속설처럼 안동 사람들, 안동 출신들, 출연 인사들 모두 1년 동안 일하고 추석 연휴 안동과 조성됐고 가족 만나고 축제 들고 실컷 먹고 놀자. 이렇게 해서 축제를 좀 부강을 시키자는 부분인데 외지 사람들이 못 사는 저 조그만 안동 동네 사람들 뭐 저래 즐겁나 라는 부분 자체를 봤을 때 가보라 우리가 가보자. 그런 것들이 축제 마케팅이고 실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관광공사가 우리 원래 이번 달 10일이죠. 전국 비대면 안심강 25곳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안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최소한의 건축과 자연으로 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좋다던 안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케팅팀 담당자가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결국 트렌드는 변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의 더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생목에다 마름빵 밀어 엿듯이 이런 정책은 안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원룡교 초기에 뭐 담당직원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고 했던 것들이 안동의 보배가 돼서 사실상은. 그래서 좀 긴 안목을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브레인스토밍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의 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관광 거점 도시가 됐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세대 보지 말자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안동마을 발로 민겨도 가요.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안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을 하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100번의 이론보다 1000번의 웅변보다 10,000번의 회의보다 풀 한 진 배다 소죽 써준 사람이 그 사람이 일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동에도 머리 좋은 사람 참 많고 평론한 사람 참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 많습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 느끼면서 어설픈 절변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은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좀 더 집중화되고 좀 거대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은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회마을을 좀 영역을 좀 넓히자. 지금 현재 하회마을 입구에 있는 한화 된장 거기에 안내소를 두고 그 다음에 병산서원과 부용대 전체를 하나의 광역으로 하고 거기 일단 하회마을 제를 넘으면 큰 제를 넘으면은 조선 시대로 가도록 하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떠냐면은 음식은 바깥에 팔고 집은 또 술도 마구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이게 음식도 못 팔고 그러니까 구조는 이상한 건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안했던 게 그것만 된다면은 입구도 부영대 쪽에서 들어오는 분, 그 다음에 병산서원에 들어오는 분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걷든지 그래서 걷는 길도 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구성했던 게 문화재를 잇는 걷는 길 그래서 유교 문화길을 안동에 수십억을 들어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조금 되니까 관리권을 뺏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지금 관리도 안 돼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문화재 하는데 문화재 원본을 중요시 안 해요. 강릉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 지금 뭐 많은 그 문화 관계 그 시설들을 엄청 만듭니다. 무슨 뭐 기념관이 만드는데 지금 인천각도는 지금 예경컨대 지금 260억을 들여가지고 인천각을 지금 복원을 한다고. 근데 거기에 집 두 채가 딱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이 60억을 들어들어요. 그럼 결국은 100억짜리 건물 하나씩 두 개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경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과연 뭐 그 복원 하는데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서 조금 뭐 작은 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그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이 시설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과 그다음 공개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공개를 하라 또는 비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동에서는 지켜야 될 문화재와 그다음 공개해야 될 문화재 이와 같은 것을 좀 진실 있게 다룬다 이런 게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 중에 내가 오늘 뭐 글을 원래 이걸 발표지에 넣었는데 음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강고등어를 안동 그 김동시장이 옛날에 뭐 서울에 가서 강고등어라고 안동 낙동강에 잡은 고등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 뭐 이야기는 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그 고등어 나지 않는 도시에서 고등어를 팔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식당에 일모 식당에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찾는 이유들을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원본이라는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그 일찍 식당의 옛 주인이신 이동삼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페랭이를 쓰고 초립이라고 하죠. 그 초립을 쓰고 그 선전하던 그 인상들이 입으로 눈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 더 나가면은 이분은 고성이시에요. 임천각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엮어내는 그런 장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른 동네에서 그냥 성공하니까 가져와서 하는 게 많아요. 오징어 게임 성공하니까 오징어 게임 가지고 뭐 해보겠다라는 거. 이거는 아니거든요. 안동만이 갖는 새로운 것들이 엄청 지금 많습니다. 하야마을만 해도 수십 건이 되고 그 지금 현재 뭐 도산서원 얘기는 도산서원도 그 태계 선생의 그 사랑 이야기만 담아낼 게 아니라 다양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술 공연물입니다. 이 예술 공연물이 요새 저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금 정치권이 좀 관심을 가지니까 석주 이상영 선생님의 그 콘텐츠가 6개가 6개.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들 포함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데 보면은 정말 진정성 있는 그들이 돈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연물에 대한 어떤 자각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그 관광시설, 예를 들어 마에모 그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대한 반성, 이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많은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좀 더 자생력 있고 장기적 지속 가능한 그런 문화를 가져야 되겠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와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는 민족이 있고 개고기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는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어나 찜닭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안동의 문화와 접목되었을 때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속 가능한 문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는 나중에 결과 자료를 다시 해서 그 관광협의회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PDF 파일로 다시 그 배부가 되니까요. 그때 다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호태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태욱 대표는 진짜 짧게 해주기다. 진짜 이거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서운하거든요. 올 협회원이면 더 길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다들 뭐 쏘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성의 없이 하는 거로 보이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원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새벽에 막 쓰다 보니까 이게 포스터 논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꺼버리고 말씀드렸죠. 저 글이 안 나와서 못 쓰겠다. 글이 너무 잘 나와서 멈췄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뭔 얘기를 드려볼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단계를 좀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방향과 그다음에 지역 얘기, 그다음에 제 얘기를 한번 이렇게 3단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도시들이 관광 여행을 그걸 제외하고라도 이제 해왔던 것이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 자원들을 가지고 도시 브랜딩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은 양반의 도시였고, 뭐 전시 문화의 수도고 이런 형태의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의는 아닙니다.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도시 브랜딩 단계라고 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그 단계에서는 공급자 마인드였거든요. 우리 도시가 누구에게 뭘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수요자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한 10년은 더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수요자 중심에 대한 얘기가 몇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단계가 됐는데 그 단계를 뭐 굳이 정리해 보자면 트렌드 리딩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급변을 했어요. 물론 변화를 서서히 하고 있었지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는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들의 그걸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트렌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 단계를 저는 트렌드 세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트렌드 세터라는 건 결국에는 원천한 니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으로 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급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트렌드라는 것도 정의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아까 앉아서 들으면서 공간 트렌드가 있을 거고요. 행위에 대한 트렌드가 있을 거고 복합적인 트렌드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공간에 대한 트렌드라는 건 최근을 얘기해보자면 익선동, 북촌 한옥마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행위의 트렌드라는 거는 안동 고택에 와서 하루 살아보기, 뭐 전주 한옥마을 어디 저 강릉에 가서 서핑해보기,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카페 찾아다니기, 이런 게 이제 행위의 트렌드죠. 근데 앞에 거랑 조금 섞였는데 복합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 가서 한복 체험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트렌드에 한 3가지 정도 분류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동은 어떤 게 유리할까를 얘기해봤을 때 엄연히 따지면 안동은 공간 트렌드를 강점을 두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돈이 안 됩니다. 공간 트렌드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권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데 안동에는 그 정도의 어떤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는 상권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복합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그 앞에 이용규 대표님께서 약간 힌트를 줘버린 어떤 공모 사업이 지금 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원래 이제 뭐 사업 기획을 해놨던 게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한 420개 정도 있는 기획안 중에 한 개를 딱 꺼내볼까 하다가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첫 번째 뭐 고민이 됐던 건 마스크 다 끼니까 범죄가 늘겠다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 관광이라든지 여행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게스트하우스가 이미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장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거는 그 출입객에 대한 통제라든지 어쨌든 쉐어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역병이 돌았을 때는 굉장히 취약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는 게스트하우스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죽어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숙박시설이라고 보시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커뮤니티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에 놀러와서 안동의 정보를 얻고 안동의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진다면은 여행객들과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업 모델을 어떻게 잡았냐면 지역의 찐 로컬들이 그러니까 지역의 MZ세대죠. 근데 MZ세대들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이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남을 좋아하고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친구. 본인들이 여행 투어 기획을 하고 본인들이 안내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동의 여행지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진짜 찐 로컬들은 정말 맛집이 어딘지를 알고 정말 재밌는 곳이고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오는 곳을 알거든요. 이 친구들이 기획을 하고 여행자는 셀렉을 합니다. 그 친구를 선택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자기소개를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짰는 투어를 올릴 수도 있고 MBTI를 올릴 수도 있겠죠. 내랑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 셀렉을 하면 그 친구들하고 여행객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여행을 다니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건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운영하는 쪽에서 필요한 것은 거점이거든요. 어떤 거점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숙박을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매칭은 우리가 시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사실 작년에 이거 잘하면 코로나 시대에 괜찮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내년도에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막 뱉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먼저 써서 하는 거 아니야? 네, 저기 네, 가끔 근데- 짧게만.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장님이 자꾸 서운하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방향에 대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안동은 계속 메가 이벤트와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사업들을 지향해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로컬 그리고 스몰 이펙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메가 이벤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메가 이벤트로 인해서 아까 막 축제 리스트 쫙 나왔었잖아요. 뭐 수십만 명이 오고 뭐 수억을 쓰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지역의 곳곳에 있는 그 로컬에 있는 진짜 찐 그것들을 찾아내서 작지만 강력한 이펙트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이 안동이라는 곳이 변화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편만 더 주시죠. 뭐 큰 이벤트보다 작은 이벤트 이런 입장보다는 제가 좀 보태자면은 경영이 가능한 크거나 작거나 경영이 가능한 이벤트나 경영이 가능한 관광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구자을 선생님들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기 전에 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토론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에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랬을 때 몇 분이 뭐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구자울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 콘텐츠 플랫폼 더컬처넷 대표 구자일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안동관광 업그레이드 방안인데 방금 김태욱 대표님께서 로컬 주민이 기획을 하고 여행자가 셀렉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그 기조 발표를 해주신 고길준 위원님이 쭉 얘기하셨던 플랫폼이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력을 이루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이대율 본부장님께서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 예산 낭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일몰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그 농담 반 진담 반을 하셨는데 사실은 축제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은 모릅니다. 어떤 축제가 한다. 이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단입니다. 거기 가서 어떤 루트를 돌고 어디가 재밌는 거리고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로 옆길로 세면 더 재밌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동네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 관광 업그레이드에 제일 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지역에 오면은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뭔가 재밌는 거리가 진행한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진행했습니다. 벌써 갈 수 없는 시점이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그런 플랫폼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구축되면은 또 이후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정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기반으로 해서 원인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품질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매년 주요 관광 아이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품질 관리를 수행해야 될 텐데요. 아이템에 선정이 되면은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 그리고 인근 숙박, 체험거리, 먹거리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중요한 것들은 좋은 아이템, 정보들 앞에서 김태호 회장님께서 비밀스러운 것, 공개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도 안동에 있으면서도 안동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젊은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 관광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보가 잘 알려지고 사전에 알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사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우선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와 관련해서 지금 대경연구원과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관광지 평가 데이터와 관광지 인구 관광객 데이터를 지금 전면적으로 아마 시스템들을 지금 구축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관광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경상북도에서 2023년까지 구축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네 분의 지정 토론이 계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추가해서 나온 내용 중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잠깐. 네 분의 말씀에 단어적 표현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 같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찌됐든 마케팅이 너무 약합니다. 안동. 그래서 좀 보면 지역 주민이 기반되는 소비 기업을 개발해서 결국은 소비는 지역 주민이 하는 건데요. 그걸 기반으로 타 지역의 여행객을 유도해야 된다. 그런데 집중화된 곳이 필요하다. 그곳은 벽화마을입니다. 벽화마을 오늘 가서 13개 정도가 지금 폐집? 카페는 오늘 하루 하나가 지금 신규 공사하더라고요. 2009년부터 만약에 했다라면 아까 말한 시내권 중심의 상권, 그 다음에 숙박 도시명 게스트하우스, 그 게스트하우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지금 해외 인터넷 판매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 플랫폼의 구성은 물리적 구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내에 가깝냐, 소비 지역이 이동이 없이도 가능하냐. 근데 제가 오늘 거길 돌아보니까 안동이 가장 집중화돼서 그리고 공공이 투자해서 빠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거기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은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동의 관광종합계획서를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제가 아마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꼭 존재해야 장기적 전략이 수립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 공식적인 내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혹시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들어온 질문은 없나요? 네. 네, 조금만 더. 지금 퇴근을 해야 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용을 2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더 짧게 하나만. 네. 서울이랑.
이런 자리가 되게 목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꼭 포럼이 아니더라도 뭐 온라인 상태에서라도 뭔가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MZ 세대랑 이전 세대랑 꼭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젊은 사람들은 포천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안동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화성을 서울 사람들이 안 가봤어요. 아까 답사 류용준 교수님 때 20년 전에 유행했던 답사를 사실 지금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이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걸 버리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옳은 접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트렌드 세터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트렌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광산업 안에서, 국내 관광산업 안에서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사들, 다른 여행사, 동행 여행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어르신들 효도관광 그 프로그램을 구성이 너무 좋거든요.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정교하게 다져준 거를 단지 젊은 세대가 모를 뿐이에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그거를 전환해가지고 판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 했던 회사가 어디죠?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그걸 했다가 거기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라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관광산업에서. 근데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노력했는데 수치가 이거밖에 안 나와서 버려버렸는데 그게 되게 히트를 쳤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기존에 갖고 계신 특히 안동은 워낙 대단한 게 있는 곳이라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한번 젊은 감각으로 그냥 살짝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장을 열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안동의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아까 거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은 소비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찾기보다는 나의 콘텐츠를 내세우고 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다는 말은 굉장히 유의미한 지금 유튜브 세대에게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안동이라는 지역사회가 가진 두 가지 딜레마가, 하나는 전통 혹은 문화유산에 대한 딜레마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어디 가도 안동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관광은 늘어나지만 유산관광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국사보러 가지 않고 도산서원 보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도산서원에 대한 재미를 어떻게 지역이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 문제라는 거죠. 도산서원의 재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실제로 도산서원은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도 미디어 파사드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컨텐츠를 입혔을 때 제가 볼 때는 성곽과 대형 어떤 이벤트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상상력 컨텐츠를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상력 지식에 대한 재미를 누가 던져줄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지역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서 이번 테마 중에 하나를, 특히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목마르던 분이 이제 권혁대 회장님이 특히 현장에 계시니까 유료형 관광 가이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를 잡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이냐 아니냐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떤 재미를 창출할 것인가, 안동만의 콘텐츠로서 이런 고민들이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그래도 김태욱 대표가 MZ 세대를 막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컨텐츠로 우리 안동시청의 강영진 과장님께 마이크를 좀 돌려서 정리하는 얘기나 또 뒤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MZ 세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아직 MZ 세대입니다. 근데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게 뭐 어느 정도 관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메가 이벤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축제를 40억짜리 축제를 한다, 20억짜리 축제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뭐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 예산으로 100개 정도의 사업 모델들의 실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5%만 살아남아도 앞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아까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플랫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관광협의회 이사로도 있으면서 관광 거점 도시 내용도 조금 보니까 다들 지금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그냥 자기 각자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효과적인 플랫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다 홈페이지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근데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지역의 행정에서 만들었던 플랫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통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이제 플랫폼이 또 만들거든요. 그 전에 우리 협회도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고.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자체적인 플랫폼을 외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인가는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동이 사실 유튜브, 뭐 SNS를 통한 대외적인 어떤 홍보 마케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성공시켰는데 우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그 수요자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얻고 뭐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 여름에 거기 민속촌에서 어떤 귀신참 프로그램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저희는 외지에 홍보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안동이 현수막 걸고 그냥 이렇게 SNS 올리고 이랬는데 참여객들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외지인이었어요. 나는 홍보한 적이 없는데 왜 왔지? 이게 인스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우리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사실 시도도 많이 해보고 성과도 뭐 어느 정도 있었고 저는 실패도 많이 해본 사람인데 플랫폼 실패는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플랫폼이라는 게 경로에 대한 접근성 아니겠어요? 정보 경로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은 지역에서는 어딘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별도의 테마를 가지고 한번 시와 지금 현재 그 한국정신문화재단 그리고 관광과 문화를 갖고 있는 모든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이 좀 모여서 플랫폼 통합과 경쟁력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한번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지났기 때문에 우리 방영준 과장님 정리하고 소견을 좀 듣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진흥과 부관 강진입니다. 오늘 두 분 또 주제 발표하시고 6분 토론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이 관광을 앞으로 안동 관광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자장으로 계신 우리 권두현 우리 그 대표는 1월 1일부터 우리 한국정신문화재단 내에 관광인구 지원센터를 끌고 가게 됐고요. 또 우리 권혁빈 이사님 우리 관광협의하고 저희 또 오늘 우리 저희 과에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싹 다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트렌드를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오늘 다 같이 공감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료 해설 가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이용기 대표님이 보니까 이 대표님이 이 터키에 그 가이드를 하셨던데 제가 2015년도에 유로 자전거 나라고 해서 거기 10시 반인가요? 성소피아 성당에 뭐 몇 시까지 모여라 해서 45,000원을 예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쭉 따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가이드만 그러고 또 가파도키아를 갔더니 거기는 처음에는 영어를 들어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국어로 하는데 거기 이 어떤 그 여행사에다 예약을 하니까 차를 맞춰주면서 어떤 뭐 지하세계도 가보고 이런 거를 한국어로 다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유료 해설이고 유료 가이드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뭐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한번 우리 또 뭐 센터장님 모시고 하니까 또 앞으로 또 이 연구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관광 업그레이드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년도에 지금 지난해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정신문화재단 우리 김태욱 대표 우리 미래문화재단에서 방금 전에 우리 그 예산 의결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은 전에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또 달리 뭐 크지는 않지만 뭐 담은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해서 또 저희도 같이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예산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만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좀 너무 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우리
안동 결국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는 절대 안동 관광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나서주고 거기에 저희가 뭐 조금 어떤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해주면 정말 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 내년에 우리 뭐 관광 스타트 기업들 육성하는 그런 예산들도 확보를 해놨고요. 우리 아까 김대욱 대표는 뭐 원령교 기관에서 어떤 체험 공포 체험에 관한 뭐 또 체험 예산이라든가 나머지 또이 그 거점도시 예산 1,000억 중에 500억이 다 또 이 경상 예산입니다. 500억은 자본 예산을 해서 앞으로 그런 저희가 이제 꿈꾸는 그런 오늘 꿈꾸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안동 관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광은 저희 뭐 안동시만 끌어가는 게 아니고 안동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안동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민희 과장님, 우리 이번에 팀장님, 우리 담당자 김여인정 주무관님, 우리 제 개인적으로 또 CD 투어 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계속 해주셨고 다시 한번 두 분 발표자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오늘 계속 했는데 이건 내년에 진짜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어떤 뭐 지적된 부분 그런 부분도 더 저희들 한번 더 충실하게 한번 더 다져보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